세종시력 28권 세종 7년 6월 23일 신유 7번째 기사 1425년 명홍희 1년 문헌 통고에 따라 인정과 파루에도 종을 치게 하다. 예조에서 하기를 문헌 통고의 수제와 한제를 기도하는 법대로 각처의 제향 외에는 도성 안이나 밖에서 북을 치지 말게 하고 인정과 파루에도 역시 종을 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6월 23일 신유 8번째 기사 각 호에서 기하지 못하면 두어 집이 아울러 기도하게 하다. 예조에서 하기를 호마다 기호하는 것은 비록 예전 제도에는 없사오나 매 수일마다 각 호에서 향로와 향탁과 깨끗한 물을 배설하고 음식을 진설하여 기도하게 하되 그 호가 작아서 혼자 준비할 수 없는 자는 두어 집이 아울러 차리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6월 24일 임술 첫번째 기사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6월 24일 임술 두번째 기사 연동령 유정인이 사직하고자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영동령 유정원이 사직하는 글을 올려 아뢰기를 듣자오니 지위라는 것은 하늘의 이 지위로 어진이를 대접하는 것이요 녹이라는 것은 하늘의 녹으로 어진이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바탕이 어두우며 어리석고 재주와 식견이 성기고 박하온데 돌아보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없었고 또 날리고 뛰는 수고도 없이 지나치게 성은을 입사와 지위가 극품에 이르러 쌓고 오랫동안 의금부와 호조의 책임을 맡아 쌓고 또 나라 장사를 애논하는 반열에도 참여하였사오나 나그네처럼 나아갔다가 나그네처럼 물러갈 뿐으로 한갓 천록을 허비하였을 뿐이오니 물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한 어진이를 대접하고 어진이를 기르는 뜻에도 맞지 아니하오니 무릇 크고 작은 조에 매양 반의 첫자리에 있게 되오며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의뢰이 말하기를 수제나 한제의 재앙은 공 없이 녹을 먹는 자들이 있어서 오는 것이라 하오니 서전에도 이르기를 세상의 직무는 도를 의논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음령을 섭리한다 하였사온즉 신이 용렬한 자격으로 오랫동안 높은 벼슬을 더럽히고 많고 후한 녹을 받으면서 섭리의 공효가 조금도 없고 오히려 가뭄의 재앙을 부르게 되었나이다. 신은 나이 7순이 넘어 여러가지 병이 몸에 얽혀서 기거하기도 불편하오니 비옥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하시어 어질고 능한 이를 기다리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지편전 정인지를 시켜 정인의 집에 가서 사표를 도로 주고 말하기를 경은 낡기 늙었다고 사양하지만은 나는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관직을 파면하여 현능한 이를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경을 내놓고서 누가 현능한 이가 되겠는가 번거롭게 굳이 사양하지 말고 나의 소망에 맞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6월 24일 임술 세번째 기사 여러 곳의 제형과 부모와 궁들을 헌관으로 보내다. 이조에서 하기를 여러 곳의 제향에 헌관이 부족하오니 앞으로는 부마와 여러 군들을 시켜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6월 24일 임술 네번째 기사 어부를 죽게 한 정점 강비웅에 죄주기를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형제에서 하기를 성공감주부 정점과 동료 판관 강비웅 등이 고기를 잡다가 인부를 물에 빠져 죽게 하였사오니 법률에 의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언사 전에 존재한 것이니 논하지 말고 매장할 돈을 받아서 그 집에 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6월 25일 개해 첫번째 기사 소극전의 비를 비는 기도를 하고 홍천사에서 치성을 드리다. 세종시록 28권 세종 7년 6월 25일 개해 두번째 기사 용을 그리고 기구하는 제사를 행하다. 그 제문에 말하기를 백성은 그 나라의 근본이고 먹는 것은 백성의 하늘이라 심고 가꾸는 일은 정치에 먼저 할 바이나 진실로 단비가 아니면
이를 어찌 성취하리오. 마침 이 여름달에 한재를 당하며 덕이 적고 책임이 중난하에 앞으로 어떻게 밀어나갈까 두려워하는데 변은 마침내 병들어가니 기근이 장차 닥쳐올 것이라 근심하고 근심하여 신령에게 비는 길밖에 없어 산천에 달려가 구하고 신령의 도와주심을 입을까 바라며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하건만 바람과 햇빛은 더욱 불고 쬐니 아픈 마음으로 내 스스로 책망하여 이를 바가 없는 것 같도다. 생각하건대 그대의 용신은 그 직책이 비를 주는 것이니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려 부족함이 없게 하라. 삼가 예전 사실에 의빙하여 그림으로 형용을 그리고 간략한 의식을 갖추어 드리면서 나의 작은 정성을 구하노니 단비를 내려 신령한 혜택을 밝게 빛내주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아이고 다행이네. 세종실 28권 세종 7년 6월 2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비 오고 천둥하고 번개치다. 양주에 사는 산호 김화가 벼락을 맞다. 세종실 28권 세종 7년 6월 2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풍운 레우단의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실 28권 세종 7년 6월 2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예조 찬반 최부로 황해도 도관찰사 겸 병마 도절제사를 삼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6일은 갑자 네 번째 기사. 비를 우단에 빌고 하강 삼각산 목면산에 제사 지내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6일은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조화의정 이원이 사직하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그 글에 원리를 조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직무이온데 신은 원래 제주도 덕도 없이 외람하게도 상상의 은택을 입사와 감히 정부에 있으면서 또 전선까지 겸하여 한갓 하늘의 농만을 허비하며 오랫동안 어진이의 등용될 길만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상상을 보살피어 음양을 섭리하지 못하와 이러한 가물고 마르는 재앙을 당하게 되었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하시어 하늘의 꾸지람을 대답하신다면 국가의 다행함이 크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집현전 은교 유효통을 시켜 사표를 도로 내려 주어 말하기를 이제 큰 가물을 당하여 경히 사면하겠다는 뜻은 진실로 그러한 것이나 다만 부왕 때부터 이미 중대한 임무를 맡아왔었는데 어찌하여 과인의 대에 이르러 갑자기 물러가 쉬려 하는가. 억지로라도 그 직임에 나가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판속관 승려 중 제예가 있는 사람은 승직에 있는 경력을 임명에 반영토록 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판속한 사람 박의문, 김여정 등의 소장을 상과해 본 적 전자의 각기 불교 종파 중에서 선택하여 직임을 받았다가 이제 환속하고 뱃속길에 나아가기를 원하여 성중 애마로 차정하기를 청하왔던 바 본조에서 이 사건을 자세하게 상고하옵건대 단지 이 사람뿐 아니오라 모든 환속한 뒤에 뱃속길에 종사하는 자원하는 자는 처음 입사할 때에 시험 보이는 것을 면제시키고 그 조상 계보와 재능과 인품을 상고하여 성중 애마에 상당한 곳으로 정하여 보내되 그 중에 재예가 있어서 일을 맡길 만한 자는 재수할 때 승직에 있었던 것을 통계하여 임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족파 중에 종실 직결에 상고하되 빠짐없이 시행하게 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교하여 말하기를 이제 족파 중에 종실 직결에 상고하되 빠짐없이 시행하고 목조 이하 각대 왕후의 친척 중 복이 있는 친척은 모두 예절 제도에 따라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충청도의 녹정과 선납미의 수납을 차사원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다. 충청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 각 고을에서 녹전과 상납을 선납으로 바치는 법은 전일에는 길의 멀고 가까움을 분간하여 도내 면천은 범건천으로 아산은 공세고지로 직사는 경량포로 충주는 금산 앙암으로 경기도 여흥은 우음안, 천령, 이포 등지로 각기 내왕항에 가까운 곳에다 나누어 정하여 출포하게 하였사온데 녹조는 2월에 상납하기 시작하여 해빙한 뒤 3월에 배에 싣게
씻는데 쉽게 하고 선남미는 7월에 상납하기 시작하여 8월에 들어선 뒤에 배에 씻는데 그 다음 수납할 때는 각 고을 수령이 몸소 포구에 있는 곳에 가서 친히 감독하여 다 받기를 마치면 씻기를 감시하여 차사원에게 넘겨 맡겨 상납하게 하는 것은 이미 격식으로 전례가 되어 있사온 바인데, 그러하오나 경상도의 녹전상관은 그 수량이 지극히 많사온데 수령이 포구에 나오지 아니하고 차사원 한 사람이 홀로 금천에 와서 각 고을의 감고와 생리를 불러다가 수납할 뿐이온데, 본도에서는 쌀벌이의 수량이 적사오니 매양 수령들로 1년에 2번씩 여러 날 길에 양식을 싸가지고 오고 가게 하니 배단이 진실로 여러 가지오며, 더구나 농사딸을 당하여 수령이 농사를 독려하지 못하게 되어 더욱 불편하게 되오니, 앞으로는 각 고을 수령이 포구에 나가지 말고 다만 차사원 한 사람을 정하여 보내서 살펴 거두어 받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을축 네번째 기사. 함길도 내 강릉을 다리가 짧은 평상에 요돛을 깔고 봉안하게 하다. 예조에서 함길도 감사의 공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 강릉의 신좌를 교위로 하기도 하고 평상으로 하기도 하며 혹은 발 없는 평상으로 하기도 하고 요나 돌자리로 봉안하기도 하여 그 제도가 같지 아니하오니, 권은능, 재릉, 헌능, 후릉의 예와 같이 모두 다리가 짧은 평상에 요나 돛을 깔고서 봉안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을축 다섯번째 기사. 올영합 등 귀화인 중 생계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아뢰게 하다. 대은사에 전교하기를 올영합과 올적합 등 귀화한 사람들이 많이 생계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보고 듣는 대로 즉시 아뢰어 알게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을축 여섯번째 기사. 편전을 연습할 때 진치는 법도 아울러 강습하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편전을 연습할 때 진치는 법도 아울러 강습하게 하겠나이다 하였다. 세종 7월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을축 일곱번째 기사. 대신의 장례 때 산역을 하는 군인의 수를 상중하 등으로 정하여 일하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전에는 대신이 장례 때 산역을 하는 군인이 300명이었사온데 이제는 석상 등 장명 등을 쓰지 아니하고 또 세청 개체석은 모두 잡석을 쓰므로 공력이 감소되어사오니, 이후로는 3등, 상등 예장은 군인 200명, 중등에는 150명, 하등에는 100명으로 수를 정하여 역사에 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을축 여덟번째 기사. 활과 창 중에서 한 가지에 합격한 자를 착고갑사에 보충하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새로 착고갑사에 소속된 자는 마땅히 용감한 자를 뽑아야 할 것이온데 한갓 말 타고 쏘는 자와 걸으며 쏘는 자만을 뽑아싸우니 부당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용감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미리 알기 어려운 일이니 청컨대 자원하여 새로 소속된 자와 옛부터 있던 갑사와 함께 시험하게 하여 먼저 활을 쏘는지 먼저 창으로 찌르든지 그 중에서 한 가지에 합격된 자로 보충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을축 아홉번째 기사. 수령의 임기를 30기로 하자는 부제학 신장 등의 상소문. 지편적 부제학 신장 등 13인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엎드려 배우니 전할 없어 가무는 것을 민망하게 여기셔서 말을 구하라고 하시고 은택을 크게 베푸시어 주외가를 용서하시고 빚진 자를 감하여 주게 하시며
추징하는 것을 면제하시는 등 무릇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이면 시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었사오니 그 하늘을 두려워하시고 백성을 돌보시며 내 몸을 자책하시고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뜻은 지극하셨나이다. 그러하오나 모든 신하들이 육기의 법을 혁파하자는 자가 10중 8구가 되오니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 하면 하늘의 뜻은 가히 알 것이 없되 의논을 올리고도 시행을 하지 못하였사오니 신등이 간절히 다시 생각하옵건대 각도의 수령이 대개 330여 명이온바 그 중에는 아비는 남쪽에 있고 자식은 북쪽에 있어서 오래 복량을 고란 자도 있사오며 아들이 컸고 딸이 장성하였어도 혼인하고 시집 보내는 시기를 잃은 자도 있사오며 나이 많고 기력이 쇠하여 그 종말을 나타하게 하는 자도 있사옵고 벼슬에 성공하고 명성이 나게 되면 그것으로 세월을 놀고 보내는 자도 있사오며 쇠납 재촉하기에 급하여 민생에게 폐해를 끼치는 자도 있사오나 거칠에만 능숙하여 감사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하온즉 전최의 최열에 있는 자가 과연 모두 다 순리이겠습니까? 예로부터 순리의 많기가 서한만한 적이 없었다고 하나 반사에 기록된 것이 여섯 사람이 지나지 아니하오니 대체 천하의 큼과 인재의 많음으로도 오히려 이와 같사건을 하물며 우리 한 나라에 있었어야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곧 여섯 도의 제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바입니다. 또 30개월 제도를 행하게 되면 중앙과 지방의 나가고 들어오는 일이 고르게 됩니다. 세월이 오래됨으로 해서 지급을 올려주지 아니하고 이제 요행으로 상렬에 있게 되면 반드시 2계급을 승진시켜서 통정에까지 이르는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앞으로 재수할 곳이 없게 되니 산관의 관직이 이로써 부득불 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만약 6기 제도를 혁파하면 서울 안의 전국을 맡은 각 관청의 30개월 제도도 또 역시 따라서 폐지하게 될 것이니 6기 제도를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하오나 신등은 그에게 생각하기는 외방의 전국을 지키고 출납하는 자는 수령뿐이고 다른 관원이 없으니 교대할 때 반드시 서로 주고받으면 될 것이지만 경관은 내고 드리는 자가 한 사람이어서 대감이 주장하여 그 봉안 표지를 살피고 그 열쇠 맡은 자를 정하여 열고 닫게 하여 그 창고 안의 전국은 다만 훔쳐내거나 비가 새어서 접거나 하지 않게만 하면 그만인데 이제 전국 맡은 관청에서 교대하여 해유하는 때에는 반드시 몸소스로 창고를 뒤져내어 주고받고 합니다. 무슨 군자감 한 곳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그 곡식 쌓인 곳이 묵고 묵은 것이 서로 거듭하여 한 해나 한 달로는 끝낼 수가 없사오며 한편으로는 인부도 난처한 일이 있어 훔쳐내고 축나고 없어지고 하는 폐단이 있사오니 반드시 30개의 제도를 쓸 것이 없습니다. 또 벼슬아치의 수고는 수령이 가장 심한 것이오니 문부의 처리와 급박한 사건의 차단이며 송소와 손님 접대에 번거로운 것이며 아래로는 소금 채소의 작은 사무까지 역시 반드시 몸소 살펴야 합니다. 비록 연함은 집되는 작은 골이라도 아침 저녁으로 근심하고 근로함이 지극합니다. 그러하다가 한 번만 과실이 있으면 견책이 따르게 되오니 진실로 어질고 슬기로움이 남보다 뛰어난 자가 아니면 어찌능히 처음부터 끝까지 과실이 없이 6기를 지나겠습니까? 이것이 곧 사람들의 마음이 곧 옛 제도를 편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신등은 또 생각하옵기를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고 함이옵니다. 비록 하은주 3대의 법이라도 시대가 다르고 형세가 바뀌면 따라서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나라 송나라의 전성시대에도 수령의 임기는 역시 6년까지 그렇게 오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여론대로 구부려 따르시고 성심으로 결단하시어 일체를 조종이 이루어 놓으신 법대로 따르시면 중요의 신하들이 기뻐 즐거워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오니 혹시 화기를 불러일으켜 천체를 막을 수가 있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 글을 보고 말하기를 너희들이 6기로 결정한 것을 혁파하고 3년 법을 다시 행하자고 하지만 관리의 자주 갈림과 창구를 자주 뒤지는 데에 폐단이 있는 것은 처음부터 헤아려 보지 아니한 것이다. 나의 하는 바가 그렇게 매우 그런 것인가? 너희들은 모두 사기 서적을 읽은 것이니 오래 맡기는 것이 불가함과 자주 갈리는 것이 유익하였다는 것이
어느 전적에 기재되어 있더냐 하니 신조관 김상직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도 수령 임기가 6년까지 오래되지는 아니하였었고 3년의 법은 역시 우리 조정에 이루신 법도입니다. 방금 사람마다 모두 다 예법에 편하여 6개의 제도를 깊이 싫어함으로 2번 소회를 진언하여 감히 청을 모독하였던 바였고 한갓 구임하는 법도 그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소를 가져오라 하여 다시 보고 말하기를 만약 너희들이 아니면 누가 감히 이미 앞서 진언하였던 것을 다시 뒤에 또 말하겠느냐. 내가 너희들과 대하여 보는 날이 많으니 내가 마땅히 면대하여 밝게 이르리라 하였다. 당초에 직임을 오래 맡기자는 법은 하윤의 의견이었으나 마침내 건의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대명에서는 오로지 관직을 오랫동안 맡김으로 천하를 유지한다고 하였고 영의정부사 유정현과 예조판사 후조도 역시 일찍이 태종을 권하여 중의 관직의 오래 맡기는 법을 세우고자 하였고 태종도 역시 그 말을 간합하였지만은 전주하기에 어려워서 적시로 따르지 못하였던 것이다. 왕위에 오르게 되니 정현과 조가 매양 임금에게 실행하자고 권하더니 이때 이르러 조가 이조판사가 되니 임금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고 법을 세웠는데 중회가 떠들어대며 모두 불편하다고 하였는데 혹은 말하기를 조정이 이루신 법은 변할 수 없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해로움이 있다 하고 또 혹은 말하기를 관제가 문란해진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부모 복양을 오래 고란하게 된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자녀의 혼인이 때를 잃게 된다 하여 폐해를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였다. 또 당나라 육지가 덕종에게 상소하여 오래 맡기는 것이 그러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여 임금에게 힘써 말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듣지 아니하고 굳게 고집하여 실행하였더니 이때의 중의회가 다 편안하고 백성이 직임에 안심하였다. 법을 세움이 정밀하였고 관리들이 법을 받들기를 더욱 삼갔다. 임금이 육전을 깊이 연구하고 서점과 사기를 널리 보아서 생각이 극히 깊고 장훈하였다. 관직을 오래 맡긴다는 한 가지 말로 여러 사람의 의논이 솟아나고 때마침 가뭄이 또 심하구만 굳게 잡고서 바꾸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침내 성공의 효과가 있었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7일 얼축 10번째 기사 신장과 김상직 등이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지편전 부제학 신장과 직제학 김상직 등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등이 모두 죄지 없는 자로서 예람하게 선택하는 줄에 끼었사오나 학문이 더 진보되지 아니하고 문장이 잘 닦아지지 못하오되 해마다 뜨듯이 녹을 받잡고 날로 관주의 찬을 소비하니 낯이 뜨겁고 마음이 편하지 못하옵기 벌써 6년이나 되었나이다. 면직하옵기를 빌고자 생각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한참 농사할 때를 당하와 가물기가 달이 넘사오매 전하께서 찬수를 감하시고 오로지 근심만 하시니 모든 신하들이 공고하지 않은 이가 없사온데 신등이 오랫동안 영광스러운 자리를 더럽히면서 돌아보면 털끝만한 도움도 없이 한갓 나라의 농민을 허비하였사오니 두렵건대 가뭄이 이르게 된 한 가지 조짐인가 생각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부끄러운 얼굴로 구차히 지니는 뜻을 살피시어 다시 어진 선비를 선택하시어 신등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옵소서 하니 사표를 도로 내어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곽성우, 최운, 박성량, 임영수 등의 직첩을 돌려주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6월 2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험차 지비 김성이 공무 집행 중 양식이 떨어져 이를 청하는 공무를 보내다. 험차 지위 성문이 조유하는 이로 근자에 명나라 황제의 치규를 받들어 관군을 거느리고 아목하등지에 와서 공무를 집행하며 이미 본 곳에 도달하였는데 관군이 원래 가지고 온 식량은 당일에 다 떨어졌는데 만약 편한 대로 건주 등위의 관민의 집을 시켜서 준비하여 공급하라고 한다면 소유할 일이 없지 않을 것이며
알아보니 조승구가 가까운 지역에 공문을 보내어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그리하여 이제 백호, 김진 등을 시켜 공문을 가지고 가게 하오니 공문이 도착하는 날로 즉시 국왕께 가추 아래여 수량대로 사람을 시켜 운송해 보내어 접지하도록 시행하게 하되 늦어서 그릇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오며 이 공문을 붙이는 바입니다. 개 보내줄 것, 쌀 150호, 아울러 소금, 간장, 채소 위의 공문을 경성절제사에게 붙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6월 28일 병인 세번째 기사 김성에게 사송하는 쌀, 술 등을 선의서편에 보내게 하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교하기를 암흑화에서 나와 있는 집이 김성에게 사송하는 쌀과 술과 잔물을 갑진여인 예에 의하여 예비하였다가 선의사가 내려가기를 기다릴 때 이르러 수송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6월 29일 정묘 첫번째 기사 종묘에서 비를 빌다. 세종시로 28권 세종 7년 6월 29일 정묘 두번째 기사 관청의 이전으로 임기가 끝난 자를 갑사의 부사장으로 임명하다. 각 관청의 이전으로 임기가 끝나는 자는 모두 번을 나간 갑사의 부사장 자리에 결혼을 맺고 임명하게 하니 이는 대개 가뭄을 근심하여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서 기쁘게 하려 함이었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1일 무진 첫번째 기사 심한 가뭄으로 농사 사정을 알아보고자 서문 밖에 나가 두루 살피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다. 소나기가 잠시 내렸으나 안개가 끼고 흑비가 왔을 뿐이다.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여 이렇게 되니 장차 벼농사 형편을 나가보리라 하고 드디어 서문 밖에 나가 두루 살피고 돌아와서 대원들에게 말하였다. 금년 벼농사는 모두 꽤 잘 되었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오늘 본 영서역 홍지원의 땅은 비옥한 편인가 메마른 편인가 하니 지신사 곽존중이 대답하기를 이들 땅은 원래 메마른 데다가 더구나 감으로써 벼농사가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하였다. 영서 땅은 원래는 비옥한 땅인데 존중이 메마르다고 대답한 것은 그릇된 것이다. 이날 항차에 다만 입번한 예금이 사금만 거느리고 산과 선은 서지 않았다. 벼가 잘 되지 못한 것을 보면 반드시 말을 멈추고 농부에게 까닭을 물었고 점심을 들지 않고 돌아왔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2일 기사 첫번째 기사 상호군 김시우를 암흑화에게 보내어 지휘 김성을 위로하다. 소주 20병, 여름 옷 1벌, 마포 10필, 저포 5필을 가지고 지휘 김성을 위로하게 하고 또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해체 300다발을 함께 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2일 기사 두번째 기사 연로한 관습도감 악공의 녹복 문제에 대해 예조에서 아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관습도감 악공 중에 나이가 많아서 취재에 응하지 못하는 자가 녹봉도 없이 근무하는 것이 민망합니다. 부존악에 녹관체아 한 자리를 주어 그 녹을 받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에 이조에 명하여 채아를 가스라는 것은 없애고 그 중에서 나이가 많고 가장 오랫동안 근속한 자에게 직을 주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2일 기사 세번째 기사 한재가 심하여 서울과 기내 각처에 기우하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삼가 문은 통구를 상고하오니 소종백이 대제의 집사가 되어 상하 신지에게 축도한다 하였고 그 주에 집사는 대축과 나무 여무라 하였습니다. 지금이 한창 농사철인데 한재가 너무 심하오니 옛 제도에 의하여 서울과 기내 각처의 봄가을 별기은의 관례에 따라 날을 가려 무당과 내시를 보내고 향을 내려 기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신지는 천신과 지신이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2일 기사 네번째 기사 선교 양정과 명통사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명하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2일 기사 다섯번째 기사 문헌 통고와 상정 고금 예문에 의하여 기우제를 지내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삼가 문헌 통고
교사고를 상고하건대 가뭄으로 인하여 기우제 드리는 부문에 황정이 10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귀신을 찾는 것이라 하였고, 주의 귀신을 찾는다는 것은 폐지했던 제사를 찾아서 다시 닦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운한 시에 이른바 신은 응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희생을 아끼지 말라 함이 그것입니다. 옛 제도에 의해서 사전을 상정할 때 빼어버렸던 각도의 산천과 성황과 여러 신사에 그곳 지방간을 시켜 취재하여 기도하기를 청하옵니다. 또 전조의 상정고금례문을 상고하건대 서울에서는 초여름 이후에 가뭄엔 악, 해, 독과 여러 산천에 기도하고, 특히 구름과 비를 일으킬 만한 곳은 북문 밖에서 망제하고, 또 사직에 기우하고 종묘에도 기우하며 매 일해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면 다음 처음과 같이 악과 독에다 지지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종묘에 기우하여도 비가 오지 아니하니 나를 가려서 북문 밖과 사직과 종묘에 다시 기우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2일 기사 6번째 기사. 수령 임명 시 헌부를 불문했던 관리의 잘못을 이조에서 개하니 그대로 따르다. 당초에 세도감에서 그간하는 자로서 어뜸되는 자는 경관을 제수하고, 그 다음 인자는 현부를 불문하고 모두 수령으로 임명하는 것이 상례이었는데, 이조에서 개하기를 수령은 백성과 근접한 관직이니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불문하고 모두 수령으로 임명함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오니 경관으로서 정우는 많으면서 일이 한가한 곳에 적당하게 보충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형옥성이 태미원의 오른쪽에 앵문 안에 있다. 형옥성은 화성이고 태미원은 지금의 사자궁 서쪽에 있는 성좌이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추향대제회에 쓸 향과 추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3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전 정랑 유순도와 전 감찰 이길배에게 질첩을 돌려주도록 명하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3일 경우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이성 잠실감고 전 부사정 장영계를 서용하라고 명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경상도 이성 잠실감고 전 부사정 장영계는 맡은 임무에 부지런하여 고치 생산량이 전보다 갑절이나 되니 서용하여 뒷사람을 권장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3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봉상시 무공도 실제 근무한 것으로서 거관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각사의 이전과 조위의 나장, 도부외 등은 모두 실제 근무를 가장 많이 한 자가 거관되는데, 오직 봉상시 무공만은 예전대로 개만의 달수가 많은 자가 거관되어 다른 예에 어긋납니다. 이제부터는 무공도 개만의 달수로 거관하는 일을 없애고 실제 근무한 것으로서 종전에 정한 수대로 거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3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사직공달을 종부시 판관으로 제수하다. 사직공달을 종부시 판관으로 제수하도록 명하였다. 달은 공부의 아들인데 세 번이나 일본 회례사의 종사관이 되어 포상할 만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특히 명한 것이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원단기우제에 쓸 향과 충무를 친히 전하다. 임금이 원유관 강사포를 갖추고 원단기우제에 쓸 향과 충무를 친히 전하였다. 시신은 모두 조복을 입고 시위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건주의와의 왕래시 황제의 성지가 있어야만 통상할 수 있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지금 평안도 감사가 보낸 건주의 첨도독의 차부를 상고하니 앞으로는 건주의 인민으로서 기국에 내왕하면서 매매하는 데에 직인이 찍혀 있는 문서가 있거든 매매를 시행하도록
허가하고 금지하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런즉 직인이 찍힌 명문을 빙자하여 자꾸 연달아 내왕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비록 직인이 찍힌 문서가 있더라도 황제의 성지가 없으면 사사로이 통상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리를 조차 설류한 다음 접대하지 말며 매매하는 것도 금하고 다만 몇 날 몇 회의 노자 양식만을 요량해 주어 돌려보내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사품 이상은 날마다 윤대하라는 수교에 따라 각사별로 실행할 내용. 예조에서 개하기를 이번 수교의 사품 이상은 날마다 윤대하라 하시었는데 전부터 조계에 참여하지 아니하던 돈영부, 예문관, 한승부, 인수부, 경창부, 인순부, 성균관, 통례문, 봉사시, 종부시, 성문원, 사복시, 전농시, 내자시, 내섬시, 예빈시, 성공감, 사제감, 군자감, 재용감, 군기감, 사역원, 서운관, 전이감 등 각사는 그 아문의 차례대로 매일 한 사람이 예고를 하되 각사가 조계한 뒤에 입대하고 그날의 윤대한 각사는 다음 날의 차례에 해당하는 각사의 정한 박식대로 전해서 알리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4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신시의 해가 모자 모양의 햇무리를 하고 유성 2도에 위치하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4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조아이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강원도 감사 한유문을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강원도 감사 한유문은 관찰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어물과 복령을 좌의정 의원에게 정회하였습니다. 교지에 의하여 작물로서 계산하여 논제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유문은 지인 출신인데 간사하여 남의 비위를 잘 맞추고 또 이원과 동갑인 인연으로 감사를 얻어 하였는데 조정 논의가 불만이었다. 이번은 원의 집에 뇌물을 보냈다가 사헌부 관리에게 잡혀서 탄핵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4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원주 판관 박흡이 이조저랑 최문손에게 뇌물 준 것을 탄핵하다. 박흡이 표지 2권을 이조저랑 최문손에게 주고 전최의 등재를 알려주기를 요구하였다. 사헌부에서 탄핵하니 흡이 대답하기를 이 종이는 관물이 아니고 본고을 중이 나에게 준 것입니다 했다. 흡은 평소 능간 있는 관리라 하였는데 빈말로 교묘하게 꾸며대는 것이 이러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일경의 달이 태미온 자리에 들어가다. 동쪽 원 위의 약간 서쪽 방향이었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5일 임실 두 번째 기사. 이맹균, 조비영, 최윤덕, 이지강, 신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노환의 아내 민씨를 명혜택주로 하고 남희의 어미 방씨를 영숙택주로 삼았다. 이맹균을 예조판서로, 조비영을 공조판서로, 최윤덕을 의정부 참찬으로, 이지강을 중군도총재로, 신상을 우군도총재로, 평안도 도관찰사 김자지를 예조참판으로, 이명덕을 중군총재로, 황해도 도관찰사 이흥발을 우군총재로, 전라도 병마 도제찰사 최부를 좌군 동지총재로, 전라도 도관찰사 권도를 집현전 부제학으로 삼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명덕은 늙은 어미가 강원도 이천에 있는데 황해도와 인접된 경계이니 명덕을 황해도 감사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드디어 임명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초 6일에 창덕궁으로 옮기겠다고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내가 천지를 송구스럽게 여겨 일찍이 정전을 피하였던 것인데 지금 한제가 더욱 심하니 이에 본궁으로 피해 있고 싶기도 하나 오히려 군사들이 한둔하게 될 것이 염려되니 초 6일에 창덕궁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원단의 기우제를 지내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하늘은 만물의 아버님이라. 하늘 밑에서 소리와 형체와 모양을 가진 모든 것은 생장과 반육을 받아서 각기 본성과 생명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없나니 혹시나 받은 것을 잃는 일이 있으면 또한 하늘을 부르면서 보호해 주기를 빌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은 이치에 당연한 것이며 감정에 필연한 것이라. 내 조그만 몸으로 만민의 위에 군림하였음도 실로 하느님의 보호함을 힘입은 것이라. 모든 일을 시행하는데 항상 하늘의 뜻에 어김이 있을까 염려되오며 혹시나 재앙의 병고가 있게 되면 문득 걱정이 되어 꾸지람을 받들려고 반나절로 근심하고 경계하기로 함이 또한 여러 해라. 지금 한창 농사철을 당하여 심한 한재를 만나니 두렵고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몸소 반성하고 스스로 책망하건대 형벌이 적중하지 않아서 백성이 무고히 죄에 빠졌음인가. 등용과 조치가 합당하지 못하여서 충성한 사람과 간사한 자가 조중에 섞였음인가. 아래 사람이 실정을 통하지 못하여 원통하고 억울함을 펼 수가 없을 것이며 과세와 부역이 고르지 못하면 홀로 된 남녀들이 고통을 입을 것인데 이런 몇 가지 일을 비록 주관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근본은 나 하나의 마음에 달린 것이니 어찌 감히 스스로 하늘의 뜻을 능히 받들어 잘못한 일이 없다 하리요. 지금 만난 한재는 실로 자업자득이니 다른 누구를 원망하리요. 생각하건대 순박한 일반 민중으로부터 미미한 초목에 이르기까지 다 바삭바삭 마르게 되었으니 이 어찌 내 마음으로 참아 볼 수 있으며 또 천시민들 어찌 편하겠으리요. 이에 소박한 예의를 갖추어 신령한 하감을 더럽히오니 바라건대 하느님께서 나의 깊은 정성을 살피시어 이 고충의 하소연을 들으시어 특히 불쌍히 여기시어 잘못된 허물을 용서하고 줄기찬 비를 내려 억조 만생과 대소 중생으로 하여금 다 허무한 혜택을 입어 각각 그 생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였고 오제에게 제사한 청문회는 우러러 은하를 쳐다보니 농사의 걱정을 견디기 어려워 삼가 산천의 제사하와 중심의 간절한 정성을 다하오니 바라건대 신명한 허락을 드리워서 단비를 헛못하게 내리어 주사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6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삼전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다. 의장과 백관의 시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6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청의 동자 60명과 도마뱀을 모아 광영루 앞에서 비를 빌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6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전라강원도 감사가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 등을 도로 보내다. 도내에 비가 흡족하기 때문에 기우제에 쓸 향과 충문 패백을 도로 보내왔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6일 개유 네 번째 기사. 서울과 기내 승도 무녀 여염 사람들에게 사당과 마을 고사터에 기우게 하다. 예주에서 계행하기를 지금 어느 신에게도 기우제를 거행하지 않은 데가 없으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 진실로 염려되옵니다. 옛 사람 말에 한 중과 한 도인의 추궁과 협찬이 천문 만호에게 일제히 소리치는 것보다 못하다 하였습니다. 서울과 기내의 승도와 무녀가 기도하는 것과 연협 사람들이 제 집 사당과 마을 고사터에 모여 기도하는 것 등의 일을 다시 길이를 가려 한날 한시에 시작하여 사흘을 한정으로 비를 빌게 하고 이어 그곳 관원을 시켜 살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6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형혹성이 태미연 오른쪽 집 법문을 범하다. 집 법문은 태미성문의 남쪽 정문이 단문이고 그 왼쪽에 동쪽 첫째 별자리가 좌집법, 오른쪽 편은 서쪽 별자리가 우집법임. 태미성문은 임금의 궁전을 상징하며 집 법문은 어사대부의 자리를 상징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가뭄 때문에 정성 판서들에게 거처할 궁을 옮기는 문제를 상의케 하다. 임금이 가뭄을 민망하게 여겨서 영동년, 유정년, 좌의정 이원, 찬성 황희, 형조판서 권진, 병조판서 조말생, 예조판서 허조, 호조판서 안순, 예조판서 이명균, 대제학 변계량을 불러서 말하기를 20년 이래로 이와 같은 가뭄을 보지 못하는데 생각하건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라. 감히 커다란 집에 편안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본궁으로 피하여 있고자 하니 더위는 혹심한데 군사가 있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냥 이 궁에 거처하는 것이다. 궁중에 거처할 만한 곳에 세 곳인데 내가 정전에 거처하지 않고 바깥 척실에 나가 거처해서 재앙을 그치게 할 도리를 생각할까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 궁에 나아가서 하늘의 꾸지람을 답하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하냐 하니 모두 아뢰기를 전하께서 가뭄을 걱정하신 나머지 자신을 책망하여 정전에 거처하는 것마저 피하고자 하시니 거룩한 말씀입니다. 진시로 만세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궁에 나가시면 군사와 시하는 신하들의 드나들기와 수라 찬수를 운반하게 모두 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이 궁에 계시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배단을 없애고자 하면서 생각이 그런 점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다. 경들의 말이 매우 타당하니 내 그대로 따르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각도의 비 내린 모를 보니 외왕에서는 비가 흡족한 듯한데 유독 서울에만 비가 오지 않으니 혹시 하늘이 무슨 까닭이 있어 그러함인지 모르겠다. 또 정사에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두렵기도 하였다. 맹온의 사건으로 볼진데 여러 재상이 처음에는 모두 형조에서 기한 것이 옳다 하였는데 대간이 상소하여 논제한 뒤에는 또 형조가 잘못이고 대간이 옳다 하였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별로 딴 뜻은 없겠지만은 한 사람이 옳다 하면 여럿이 따라서 옳다 하고 한 사람이 그러다 하면 여럿이 따라서 그러다 하니 이것은 자세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동하는 배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한 가지 일만 보더라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정사의 잘못이 반드시 없다고 어찌하겠는가. 각자 재앙을 그치게 할 도리를 힘써 생각하여 숨김없이 죄다 말하라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성상께서 재앙을 두려워하시어 수양하고 반성하신 지가 벌써 여러 날이시니 정사의 지시와 명령하심에 잘못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접대 구원하시던 날에 신등이 오히려 가뭄을 구제할 방책을 강구하여 밤낮으로 걱정하시는데 보답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무슨 아뢰올 만한 계책이 있겠나이까. 또한 전일에 올린 각 가지의 진언을 다시 재량하여 시행하옵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28권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중앙지방의 각 관하에서 임금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문서를 모두 교지로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중국의 제도를 상고하오니 각 관하에서 황제의 뜻을 받들어 아래는 문서를 모두 성지 칙지라 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각 관하에서 임금의 뜻을 받들어 아랠 일이 모두 왕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아니합니다. 앞으로는 중앙이나 지방의 각 관하에서 임금의 뜻을 받들어 행하여 아랠 문서를 모두 교지라고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범법한 사복식 관원의 처벌 문제에 대해 건의하다. 사복시의 여러 관원은 대장 대부의 예에 따라 비록 형장으로 때릴 죄를 범하더라도 풍속과 절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모두 다시 출근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7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성균 사성 이미가 조광지처를 버리고 재혼하였으나 도로 동거하게 하다. 헌사에서 계하기를 성균 사성 이미가 아내를 버리고 다시 장가들었습니다. 비록 자식이 없기 때문이나 아비의 삼령상을 함께 치렀으니 어리상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는 4년 전에 있었던 것이니 추후 논지할 수는 없으나 법조문에 따라 도로 동거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비오다. 행양사였던 대호군 이진 등에게 상을 주다.
비가 왔다. 도마뱀을 모아 기부하던 일을 그만두고 행향사였던 대우군 이진에게 내구마 한 필을 동자 60명의 쌀 2섬씩을 공력하던 별감 4명에게 각 1섬씩을 내려주었는데 비를 오게 하였음을 상준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경복궁에서 기부하던 동자 35명에게도 또한 면포 1필씩을 나눠준 것은 비록 비는 오지 않았으나 수고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사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완성군의 어머니 상사의 종이 일법권으로 부의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원경왕후의 기신제의 소향 충문을 광효전에도 향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비가 내린 것을 할애하고 신하들의 노고를 위로하다. 정부와 육조가 예고하여 개하기를 성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이에 비가 내리오니 신등이 기뻐서 할애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어찌 능히 비를 오게 하였겠느냐. 이것은 모든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수양 반성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정부와 육조에서 술을 올려 기약을 조양하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3번이나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디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비록 마시지 않아도 좋으나 매양 늙고 병든 경들이 이른 아침마다 조회할 때 술을 내리고 싶었으나 가뭄으로 인해서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지금 경들을 위해서 내 그 청을 따르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우의정 유관이 사직하기를 청하니 윤하지 않다. 사직하는 글을 올렸다. 신이 나이 늙고 기운이 쇠하여 일을 맡기가 난감합니다. 지금 한지를 만났으면 실로 천지 원기를 좋아하는 직임을 어기었으니 업신여김을 받음이 이미 많은지라 물러나기를 청함이 당연합니다. 신관은 항공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아랩니다. 늙어 뱃을 자리에 있으면 나무란만 더 당할 뿐이고 병으로 물러나기를 청함은 실상가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하와 감히 높으신 총명의 들음을 하소하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기질이 어리석고 말이 어눌하여 행실은 나아감과 물러가며 실수하고 논리는 정밀함 과 조잡함에 어둡습니다. 참으로 버리기에 합당한데 어찌 등용되기에 가당합니까? 마침 융성한 때를 만나 외람이 어진 신하들 곁에 끼어서 오래 여러 조에 섞였으나 용렬한 태도를 면하지 못하였고 이제 우의정에 있사오니 변변한 기풍이 조금도 없습니다. 놀고 먹는다는 조롱받기가 부끄럽기만 하고 눈치만 보면서 일한다는 것이 깊이 걱정만 됩니다. 더구나 관직은 일품이고 나이는 팔순이니 항상 앙화가 얽혀들까 두려운데 과연 질병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쉬고 아파서 걸음 걷기가 어렵사고 귀와 눈이 멀고 어두워서 보고 듣기가 어지럽습니다. 이 의정부가 어찌 병을 요양하는 곳이겠습니까? 하물며 한절을 만났으니 음양을 조화시키는 공이 없었으니 이 직위를 사퇴하여 모든 말썽을 얽게 함이 마땅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만물을 품어주시는 인자심을 미루시고 관원을 임용하는 옳은 뜻을 펴시어 준수하고 유능한 이를 뽑아서 이 쇠잔하고 무력한 자를 대신하여 신은 삼가 자손을 가르쳐서 저기 성덕에 보답하고 초야의 삶에서 여생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합니다. 임금이 허락지 아니하고 회답하기를 조정에서 존중하는 것은 자기와 덕망을 겸비한 사람이라 법률제도가 비록 중하나 노성한 사람보다 못하니 은나라와 주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임명하는 데에는 반드시 오래된 사람을 말했고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반드시 기루를 일컬었으니 노성한 신하를 나라에서 중하게 여기게 됨이 오래인지라 그 고치를 어찌 가볍게 하겠는가. 경은 천품의 자질이 순후하고 깨끗하여 규모와 도량이 느르고 깊으며 학문도 이미 정자, 주자에 이르렀고 재능은 또한 반고 사마천을 능가하며 마음가짐은 충직한데 근본하고 처신하는 행동은 온화한데 어김이 없어서 실로 조정의 규범이 되고 학자들의 스승이 된다. 앞서 3대 조정에 출입하여 보필한 바가 많았고 지금 나이의
나의 대에 이르러서 학문을 지도해 준 공과 정치를 강국론해 준 공이 있으니 여러 가지 도움이 된 바가 어찌 적다 하겠는가. 그래서 발탁하여 우의정에 앉히어 길이 사대를 보필하게 한 것이니 경의 한 일에 어찌 놀고 먹는다는 조롱이나 눈치만 본다는 일이 있으리요. 또 걸음 걷기가 곤란하고 보고 듣는 것이 어지럽다는 것으로서 사양하나 연기는 비록 높아도 기력은 오히려 건장하고 총명도 세하지 않았으며 또 분주하면서 노력하는 것도 내가 경에게 바란 바가 아니며 더구나 이번 한제는 실상 나의 과득한 소치인데 어찌 갑자기 사직하려 하여 나의 근심을 더하려 하는가. 옛적에 주나라 태공은 다 늙어가지고 오히려 바닷가에서 일어났고 유후는 비록 병들었으나 꿋꿋이 한나라를 보자 하였다. 유후 초야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것은 경의 처지로서는 좋겠지만 조정에서 이를 의논하면 내가 힘입을 사람이 누구이겠소. 아직 그 직위에 안심하여 나의 정치를 돕게 하라. 청한 바는 허락할 수 없다 하고 집현전 부제와 권도에게 명하여 유관의 집에 선물을 보내주었다. 세종 7월 29번 세종 7년 7월 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 참판 등에게 내구마 각 한 필씩을 내리다. 의정부와 육조 참판 이상과 연동령, 유정연, 시돈령, 이담, 사금 절제사, 내금이 절제사, 도진무, 대사원 6대원에게 내구마 각 한 필씩을 주었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7월 9일 병자 5번째 기사. 안협 현감 유상리가 작고하자 부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안협 현감 유상리가 작고하였사오니 딴 예대로 부의를 보내도록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7월 9일 병자 6번째 기사. 의한대군 화이선처 안씨가 죽자 후처의 아들 징에게 계모의 복대로 복상케 하다. 의한대군 이화의 선처 안씨가 죽었는데 후처 노씨의 아들 이징 등의 복상하는 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임금이 상정소 도제조 영의정 이직과 제조 이조판사 허조와 예조판사 이명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모두 아뢰기를 예문의 적자가 둘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씨와 노씨의 사이에는 적서로서 말할 수 없고 또 수교의 영락 11년 개사 3월 11일 이전에 아내가 있으면 또 장가든 자는 선후를 논할 것이 없이 다 아내로 인정한다 하였으므로 우선 계모의 복대로 복상하도록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7월 11일 정축 첫번째 기사. 큰 비가 오다 연화방에 거주하는 손보라지의 여종 물금이 벼락 맞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7월 11일 무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7월 11일 무인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판동령 김구덕을 홀로 인견하다. 김구덕이 입대하였는데 임금이 홀로 앉아 좌우 사신을 물리치고 인견하였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7월 11일 무인 세번째 기사.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감사최부 이명덕 정귀진이 임소로 가려고 하직하다. 세종 7월 29권 세종 7년 7월 11일 무인 네번째 기사. 비가 내리자 유관 이승문과 총재 판서 대제학 등에게 말 한 필씩을 주자. 우의정 유관에게 안장갖춘 말 한 필을, 또 총재 이순문과 총재 이천, 성달생 판서 안순, 대제학 병계량에게 말 한 필씩을 주었다. 관 달생 순몽천은 원단의 기우제의 헌관과 천조관이었고 계량은 기우제문을 지었으며 수는 북교의 헌관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원단의 향을 전하던 날엔
반나절 꼬박 우두커니 비를 기다렸는데 서풍이 그치지 않아서 마침내 비는 오지 않을 것이라 깊이 염려하였다. 마침 뒤에 동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사흘 만에 세찬 비가 내렸다. 이것은 오로지 경등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때문이므로 말 한 피를 주어서 비 온 것을 기뻐하는 나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하고 또 안순에게 이르기를 경이 북교에서 산천의 신에게 기우하여 은근하게 상제에게 고하였으므로 때에 알맞는 비가 세차게 내렸으므로 또한 말을 주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칠록 29권 세종 7년 7월 11일 무인 5번째 기사 제주에서 생성되는 약재의 보관과 진상을 계절에 따라 달리하게 하다. 예주에서 개하기를 제주에서 생성되는 약재로서 여름에 채취한 것을 만약 더운 때에 바다를 건너게 하면 반드시 곰팡이가 쓸 것입니다. 방문대로 철에 따라 채취하되 봄, 가을과 겨울에 채취한 것은 건조하는 대로 곧 진상하고 여름에 채취한 것은 봉해서 날짜를 접고 불에 쬐었다가 장마가 거친 뒤를 기다려서 진상하도록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1일 무인 6번째 기사 제주에서 생산된 말 56피를 홍주 원산도에 방목 번식시키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제주에서 생산된 몸집 큰 암말 50필과 순말 6피를 홍주 원산도에 가져다 넣어 방목하여 번식시키고 그곳에서 생산된 새끼말 중에서 만약 몸집이 작거나 험이 있는 것은 곧 잡아내어 버리도록 하되 그 일을 고만도 만호에게 전관시켜서 살피도록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1일 무인 7번째 기사 타포병선을 배에 정박하기에 적당하다는 이유로 오아포로 옮기게 하다. 병조에서 경상도 처치사의 보고서에 의하여 개하기를 타포는 풍랑이 험악하여 닷을 내려도 멈추지 않으므로 병선을 정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이포는 바람이 막혀서 배를 정박하기에 가장 적당하오니 타포병선은 오아포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1일 무인 8번째 기사 남원에 부임할 때 관용 물자를 뇌물로 준 이간을 충주경은 창직으로 발령하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이간이 남원에 부임할 때 관용 물자를 여러 곳에 뇌물로 주었습니다. 범장할 한 것을 계산하니 총 24관입니다. 율대로 하면 곤장 100대에 2500리 밖으로 기영 보내고 자자하는 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자자는 그만두고 형을 한등 감하고 충주경은 창직으로 정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1일 무인 9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문소존 향사였던 허건의 잘못을 탄핵하니 윤호하지 않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문소존 행향사였던 허건이 배양하는 관리를 직책하여 말 앞에서도 도보하게 하고 또 도남문 밖에서도 호상에 걸터 앉아서 배양하는 관리를 자기 앞에 모시고 쓰도록 하여 위를 공격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니 유를 상고하여 죄를 매기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고원의 사람들이 한갓 남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마음먹고 있어 사람들이 모두 더럽게 여겼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1일 무인 10번째 기사 성달생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총재 이흥발을 전라도 도절제사로 청거하다. 이조에서 이각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추천하니 임금이 이조판서 허조에게 이르기를 각이 능히 평안도를 진입할 수 있을까? 또 각이 가려고 하는가? 하고 임금이 그만이 이직과 유정현에게 의논하기를 이조에서 이각을 평안도 도절제사를 삼도로 추천하니 나는 의심스럽다.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니 직, 정현 등이 아뢰기를 전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각은 원수의 소임에는 알맞지 못합니다. 했다. 임금이 조를 불러서
평안도 원수로 될 만한 자를 다시 추천하라. 그리고 각을 추천할 때는 어찌 성달생과 함께 추천하지 않았는가 하니 조가 아뢰기를 달생은 평안도 감사로 있을 때 견책을 받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또 그의 어미가 늙었으므로 함길도 도질제사 하경복의 임기가 만개되었는데 이 직무를 대신할 만한 자가 더욱 어려우므로 달생을 경복과 교대하도록 추천하고자 하와 이번에는 전가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달생을 평안도 도질제사로 삼으면 이강은 전라도 도질제사로 삼아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렇다 하니 조가 물러가서 달생을 평안도 도질제사로 각을 전라도 도질제사로 청가하였다. 임금이 또 전라도 도질제사는 청거를 고쳐 함이 좋겠다 하니 드디어 총재 이흥발을 추천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2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2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지평현의 죄수 백동역 역인 군자를 자명에 처하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3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노루와 생선을 보내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3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서반의 가자와 파출 원칙에 대해 병조에서 올린 게 동반은 오고 때마다 3상 이상은 가자하고 사중이면 파출하는데 서반은 포평하는 법이 없는 연유로 가자할 수 없어서 불편합니다. 청하건대 3군의 상호군, 대우군, 호군, 내금이 등은 매년 봄가을에 기사, 보사, 무경을 시험하여 2가지 이상 기회에 합격한 자를 1등으로 하고 1가지만 합격한 자를 중등으로 하고 불합격한 자를 하등으로 하여서 동반의 예에 따라서 5고의 3상 이상인 자는 가자하고 4중과 1하인 자는 곧 편출하며 7서에 능통한 자는 비록 기사, 보사에는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가자하기를 청합니다. 갑사는 매년 번을 갈아들 때에 취재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는 작파하여 다시 취재하지 말기를 바라오며 실제 근무한 것이 만 30개월이 된 자는 정한 식에 의하여 가자하고 또 이미 사품으로서 관직을 그만둔 자는 그 가자를 본 뒤 풍계보다 넘지 않도록 하고 3군 진무와 3군 경력 도사 등은 비록 무관이지만 공부를 맡아 일을 다스리니 동반 각사의 예에 따라서 3군 진무는 도진무와 경력 도사는 그 군의 당상관과 똑같은 포편으로 시행하고 또 각 군의 수군 첨절제사와 도만호와 각 포만호의 포편은 3중에서 5중까지는 본뒤 계자대로 하기로 일찍이 입법되어 있습니다마는 3중은 가나 4중 이상을 모두 본뒤 계자대로 하여 경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마땅치 않사오니 수령의 예에 의하여 4중은 곧 파출하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별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사라는 것은 매우 허황한데 중국에도 있었는가 하니 영의정 이직이 대답하기를 있었습니다. 매일 조회에도 참여합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교와 불교는 모두 믿을 것이 못된다. 그런데 도사의 말은 더욱 허황하다.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일은 또한 도교이다.
그러나 별에 제사하는 것은 큰일이므로 역대로 전해와서 지금까지 배하지 않았다 하니 좌의정 이원이 아래기를 오도에서 태일성에 초제하는 것은 비록 옛제도이나 신은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별의 운행함에 따라 제사하는 것은 옳을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도는 정결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신이 험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가 또한 따르는 것입니다. 어찌 외방에다가 사당을 설치하여 제사하게 할 것입니까? 하물며 별에게 제사하는 장소로서 소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경창부 소윤 고약해가 입대하여 50여 조목을 아래다. 윤대를 행하다 경창부 소윤 고약해가 입대하였는데 아랫일이 50여 조목이었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이모 세 번째 기사 경직, 실직 혹은 외직 상품 이상의 수령 자손을 취재, 음직을 받도록 청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육전에 무릇 무능 출신은 홍무 25년 7월 이후부터 그 조부가 실직하였던 자이면 이미 작곡했거나 퇴임했거나를 불문하고 정종 1품이었던 자의 맏아들은 정종 7품을, 정종 2품이었던 자의 맏아들은 정종 8품을, 정종 3품이었던 자의 맏아들은 정종 9품을 주고 만일 맏아들이 유고할 것 같으면 맏자손에게 한등 낮은 품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그리하여 경직 외직을 분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경직 실직이 3품 이상이었거나 혹은 외직 3품 이상의 수령이었던 자의 자손을 취재하여서 음직을 받게 하도록 청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없어진 장적을 전안을 상고하여 전적을 만들어 올리게 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호조에 보관한 전적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혹은 파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유년 이래로 3년 만에 한 번씩 각 품의 과전단제를 받아들이고 전안을 상고하여 수정합니다. 그러나 문안이 똑똑하지 않아서 혹은 단자를 바치지 않은 것이 있어도 정빙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적이 물러나면 장래의 폐단이 염려스러우니 없어진 정적은 오는 가을에 각 골로 하여금 그곳 전안을 상고하여 전적을 만들어 올려보내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교수관 서원을 주자소 서원이라고 개칭하게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교수관 서원은 주자소에 일하는 임원인데 교수관 서원이라고 일컫는 것은 불편합니다. 이제부터는 주자소 서원이라고 고쳐 일컫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제주 토관의 정원 확정과 임명에 대해 병조에서 청한 내용 병조에서 한성부 윤 김소와 대우군 고득종의 단자에 의하여 개하기를 제주 토관은 그 수요가 629명인데 왕명으로 임명된 관원은 5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안무사가 차정한 것입니다. 그곳 소임의 번다하고 간단함과 긴급하고 한만함을 고찰하여 액수를 확정하고 평안도 함길도에 시행하는 예의에 의하여 제가를 내려 임명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제주에 곡물을 운반하는 배에 승선하는 관원들을 농공하게 하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제주에 곡물을 운반하는 배가 매년 세 척이 내왕하는데 한 척마다 영선천호 한 사람, 암령천호 한 사람, 두목 한 사람, 사관 네 사람이고 격구는 큰 배에 43명, 중간 배에 37명, 작은 배에 34명입니다. 생명을 물에 길고 바다를 건너 내왕하오니 농공할 만합니다. 곡물배가 5차례를 무사하게 경강에 도착하면 4관 이상은 각각 전직을 인하여 해령으로 제수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이모 8번째 기사. 이민년 이후 익사한 성군에게 부의한 수량과 받은 사람의 소명을 조사케 하다. 호주에서 전제하기를 이민년 이후로 물에 빠져 죽은 선군에게 각도에서 부의한 수량과 받은 사람의 소명을 행위하여 조사해 올리라 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이모 9번째 기사. 허계를 감수자도의 주의에 따라 논제하다. 사무부에서 개하기를 허계가 의령현감이었을 때 관청살 20마를 초계 기생에게 준 죄는 법률상 감수자도로서 형장 80가 자자하는 형을 해당되오며 또 익명문서를 받아 다스린 죄는 법으로 참형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 죄가 함께 발각되었으니 중환죄를 쫓아 논제해야겠습니다. 아니 형을 한등 감하고 자자는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15일 이모 10번째 기사. 일본 축전주 태제 종정징이 귀한 물건과 약재를 바치다. 사람을 보내어 큰 칼과 산수와 도첩, 탁자, 병푼, 구리, 주전자, 서각, 단목, 유황과 여러가지 약재를 바침으로 정포 170회를 회사하였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16일 개미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17일 개미 갑신 첫번째 기사에 경연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17일 갑신 두번째 기사. 내수 김맹과 김계의 직첩을 거두어 각각 부평고을 관노와 평양 관노로 정하다. 내수 김맹의 직첩을 거두어 부평고을 관노로 정하고 김계의 직첩을 거두어 평양 관노로 정하였다. 맹은 일찍이 태종의 사원으로 비명되었는데 태종이 승하한 뒤에 광효전에 시하여 3년이 지나면 임금이 특히 상품을 제수하였었다. 그가 3년 동안 틈틈이 궁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계집을 두고 지냈는데 이때에 와서 동료 유실과 서로 말다툼하다가 발각된 것이다. 걔는 말을 실수한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18일 을리오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백성들이 동전을 즐겨 사용하지 않는 까닭을 논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동전을 백성이 쓰기를 즐겨하지 않는 까닭으로 가치를 천하여서 6, 7세 면포 한 필값이 돈 6, 700문이 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법을 자주 고친 데에서 오는 배단이다 하니 호주 참판 묵진공이 대답하기를 돈이 전해지고 백성이 즐겨 쓰지 않는 것은 민간에 퍼진 돈이 많기 때문이며 또는 이를 의논하는 대신들의 과실입니다. 대신들이 이를 의논하면서 돈에 대한 법을 폐지하기를 청한 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세운 것이 일정하지 않고 민심이 의혹하여서 사용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장구한 법을 세워서 백성으로 하여금 돈을 쓰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민심을 굳게 하여 백성이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관에서 나간 돈이 몇천 관뿐인데 어찌 많다 하겠는가. 백성이 많이 이용하고자 하면 돈이 귀하게 되는 것은 옳지 못하였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명덕이 말하기를 강원도의 신세포를 공받는 데에 배단이 적지 않다. 무당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고 평민에게도 받는다고 한다니 과연 그 말과 같으면 비록 조종께서 제정한 법일지라도 고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진공이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강원도에 수령을 지냈고 또 감사로도 있어서 죄다 알고 있습니다. 수령이 무당한테 받은 것을 세 몫으로 나누어서 한 고을은 고을에 쓰고 한 몫은 감사에게 바치며 한 몫은 나라에 공바치는 것인데 감사와 수령이 모두 이것을 받아서 써버립니다. 까닭에 수령 중에 금년에는 신에게 제사하는 자가 적으므로 세포가 공바치기에 모자란다 핑계하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는 면포 장사와 무역하는 자가 길에 널려 있는데 명덕의 아린 것은 다만 수령의 발라 맞추는 말을 듣고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경의 말과 같으면 별로 해는 없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18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29권 세종 7년 7월 1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성균관 학생들이 습질에 걸리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비책을 명하다.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성균관 학생들이 습질에 걸리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듣고 좌부대원 김자에게 가서 살펴보도록 명하고 공주로 하여금 동제와 서제를 수리하여 각각 5관을 온돌로 만들어주도록 하고 또 성균관으로 하여금 목욕탕과 판 등 80을 만들어주도록 하고 장흥고로 하여금 장관청에 포진을 깔게 하고 예주로 하여금 항상 의관을 보내어 학생으로서 병나는 자가 있으면 곧 증세를 살펴 치료하도록 하였는데 대개 17일 윤대를 행할 때 제사성 황현의 계달에 따른 것이었다. 장관청은 성균관장의 방이다. 세종시록 29권 세종 7년 7월 1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형의 경중을 가려 법에 알맞도록 하라는 교지를 내리다. 교지하기를 형으로 다스림을 돕고 율로 형을 결정하는 것은 고금의 떳떳한 법이다. 비록 그러하나 율문에 기재된 것은 한도가 있는데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한정이 없다. 이러므로 형서에 율에 바로 들어맞는 조목이 없으면 이에 가까운 율을 인용하여 적용한다는 문기가 있다. 형이란 진실로 성현도 조심하는 바라 올리고 내리는 적용에서 호리만한 간격도 더욱 정상을 살펴야 할 것인데 지금 법을 맡은 관리가 형을 적용할 때 대개 중한법을 적용하니 내심이 딱하게 여기노라. 죄가 경한 듯도 하고 중한 듯도 하여 의심스러워서 실증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한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실증이 중한 편에 가까운 것이면 아무쪼록 법을 알맞도록 하라. 서경에 조심하고 조심하라. 형을 시행함에 조심하라 한 말은 내 항상 잊지 못하는 바이며 또 너의 맡은 옥사에 조심하여 나의 왕국을 장구하게 하라 하였으니 맡은 관리들은 깊이 유념할 것이며 형조에서는 중에 효유하라 하였다.